블로그로 돈을 버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블로그를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블로그에 올인을 하는 것 치고는 되게 수익성이 적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게 애드포스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진작에 깨닫는 분들은 블로그로 방문자를 늘리려는 노력 말고도 다양한 루트로 확장을 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블로그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블로그를 조금만 공부하면 수익을 가장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블로그 대행인데요. 블로그 대행은 내가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병원, 한의원,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나 인테리어 업체, 에어컨 청소 업체, 개인 사업자 분들처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케팅이거든요. 내 사업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고객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업자분들이 바쁘셔서 블로그를 직접 운영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시장이 바로 블로그 대행 시장이에요. 누가 나 대신 마케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계속 있었던 거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건 크고 전문적인 마케팅 회사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블로그를 많이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위 블로거들만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좀 본인의 블로그를 키워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목적이 있고 반면에 내 블로그는 안 키워도 괜찮으니까 수입을 더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대행 수익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블로그 대행이라는 걸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로 막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사례들을 보면은 거기에 블로그 대행으로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걸 좀 알아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태권도장이나 학원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 운영을 좀 해봐도 될까요? 직접 키워드도 노출시키고 포스팅도 대신 써드릴게요. 근데 이때는 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 경험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좀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도 제안을 훨씬 신뢰 있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그 사례가 바로 내 첫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블로그를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입소문이 나요. 이 사업자분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 또 사업자분들도 계실 테고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했는데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아서 계약이 계속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도 좀 봤어요. 블로그를 좀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에어컨 청소라는 키워드로 어떤 업체가 상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블로그에 같은 키워드로 이제 글을 계속 올려서 그 업체를 검색 하단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업체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지금 에어컨 청소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한 사람인데요. 제가 블로그 키워드 노출을 잘 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고 저는 블로그를 몇 년 운영했고 이런 사람이고 제가 관리를 더 잘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을 입증해가지고 또 제안을 동시에 하는 거죠. 결국 그 업체는 더 잘하는 사람을 원하니까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블로그 대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을 처음에 좀 잘 따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곧 내 커리어가 되고 포트폴리오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할 때는 내가 키워드로 상위 노출한 자료들 그리고 스마트 블록에서 잡은 것들 직접 운영한 블로그 조회수 변화 이런 거를 노션이나 PPT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지인이나 내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업체에 가서 보여주는 거죠. 수익도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애드포스트 하루 10,000원을 벌려면 방문자가 5,000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키우려면 진짜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반면 블로그 대행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능력만 증명이 되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익이 좀 더 빠르게 만들어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블로그 공부는 필수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 스마트 블록 노출이 왜 나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위에 카드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한 건 계약을 맡아서 대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이 시장에 진입한 입장이니까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홈피드 노출을 노리는 겁니다. 이 네이버에 홈피드 서비스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전략은 검색 유입을 위한 글쓰기가 대부분일 텐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이 네이버에 피드가 뜨는데 여기에 노출되는 걸 노리는 전략이에요. 정말 네이버 홈 화면에 내 콘텐츠가 노출이 되면은 방문자 수가 갑자기 떡상을 하는 경험을 맞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 인스타 이웃님 중에 한 분이 애드포스도 안 달았는데 방문자가 갑자기 10,000명을 찍었다고 글을 올리셨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클립 콘텐츠가 홈피드에 떴다는 거예요. 네이버 홈 화면에 보면 요즘 블로그, 클립, 쇼핑 같은 피드들이 많이 떠요. 여기서 내가 제대로 노출시키는 전략을 안다 그러면 검색 유입보다 방문자 상승이 훨씬 빠릅니다. 저도 이거를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사실 지금 피드메이커 2기가 활동 중이고 이분들의 피드를 네이버에서 더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목에 따라서 이 홈판 유입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키워드 조합으로만 제목을 썼다면 지금은 감정, 궁금증, 또 흥미 요소를 제목에 꼭 넣으면 좀 좋더라고요. 썸네일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는데 홈판 유입이 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6월 20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홈판 비율이 10%가 넘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제목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또 트렌드 키워드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지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표현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챗 GPT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확실히 좋아요. 홈 화면에는 이미지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썸네일이 눈에 띄는지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미지에 테두리를 두른다거나 색깔로, 아니면 뭐 큰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 방식은 검색 유입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방문자를 올려서 애드포스 수입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번다. 제휴 마케팅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소개한 링크를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하면은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받는 구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쿠팡 파트너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새롭게 쇼핑 커넥트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런칭을 했어요. 이제 요게 좀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블로그 글뿐만 아니라 클립 콘텐츠 안에도 쇼핑 커넥트 링크를 넣을 수 있게 됐거든요. 글도 영상도 모두 수익화가 가능한 구조예요. 저도 직접 쇼핑 커넥트를 활용해서 2개의 상품을 소개해 봤는데 총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한 번에 팔리진 않고 꾸준히 팔리는 거였고 또 쉽진 않았는데요. 해보면서 느낀 건 글을 쓸 때 전략 없이 올리면 절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갑을 나한테 열어준다는 게 좀 굉장한 일이거든요. 내 글을 보고서 사람의 마음을 내 글로 좀 사로잡은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후기를 쓰면서 이심을 연결 지었는데 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일단 요 글이었거든요. 하와이 자유여행 준비물, 이심, 내돈 내산 말톡 후기. 요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상품이 한 9개 정도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글을 썼냐면 먼저 검색 유입을 위한 키워드 세팅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조사를 했고 제목 그리고 본문, 소제목에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를 녹였어요. 유입이 안 되면 당연히 사람들을 설득도 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노출을 시키는 게 먼저예요. 저는 검색으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고민에 공감을 하게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서 하와이 이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아, 이거 나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라면서 좀 서론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사용 경험을 썼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설치 방법, 그리고 사용법, 팁, 그런 것들을 좀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막상 이심 같은 경우는 좀 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글을 썼고요. 그리고 좀 장점, 단점을 솔직하게 썼어요. 이 너무 좋다고만 하면은 광고처럼 보이니까 이 불편했던 점도 함께 언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격에 그래도 추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를 달아야 되잖아요. 쇼핑 커넥트 링크를 달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좀 클릭을 유도하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줬냐면 가격 그리고 사용기간 만족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했고 어떻게 상품을 구입하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쇼핑 커넥트 링크를 좀 달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달아줬어요. 진짜 이렇게 했더니 팔리더라고요. 저는 쇼핑 커넥트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또 제휴 링크도 있을 테고 또 내 상품을 판매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좀 수익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블로그에 내 경험을 꾸준히 쌓아나간다. 이게 왜 돈이 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블로그가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 나를 알리는 플랫폼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채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주제로 컨텐츠를 계속 쌓아나가 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떤 기회로 뻗어나갈지 모르고 또 돈이 되는 기회도 마주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상품 위탁 판매 시리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 농산물을 공급하고 판매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소싱을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상품성이 괜찮았고 상품을 올려봤거든요. 올리니까 진짜로 매출을 한 300만 원 정도 만들어 봤어요. 원래 소싱이 제일 어렵거든요. 상품 판매를 할 때. 근데 저는 블로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분은 셀러셨는데 블로그에 자기가 뭐 중국으로 무역 박람회 간 얘기랑 그 상품을 사입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실제 매출을 만들고 계신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가 스터디 모임을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마감되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그 글을 봤는데 저도 좀 그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의 글에서 되게 진실성이나 뭔가 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방법들을 좀 그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많이 또 사례도 보고 다른 블로거들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게 이제 애드포스트가 전부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경험,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을 뭐 꾸준히 기록해서 어느 순간 뭐 사람이나 기회가 찾아오게 만드는 플랫폼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로그를 단순히 취미로 쓸 건지 아니면 돈과 기회를 만드는 채널로 키울 건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블로그 공부입니다. 2025년 최신 트렌드가 어떤지, 스마트 블로그는 어떻게 노출시키는지, 또 홈피드에는 어떤 글이 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블로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관련된 영상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나도 블로그로 수익 좀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꼭 한번은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